자, 본박싱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전준희 교수님 계실 때도 1시간 45분이 지나서 본박싱을 하는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보물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세요. 네. 네.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내일 이 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예정되어 있는데 네. 아마 박정훈 대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 구속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외압에 대해서 진술서는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이 육성도 공개가 됐죠. 김정민 변호사가 공개를 해서 네. 근데 사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 네.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지만은 근데 육성에서 이제 새로 보이는 거는 7월 31일에 갑작스런 이첩 지시가 내려와서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모두 당황하고 있다가 네. 김계환 사령관이 국가안보실에 전화한 사람이 국방비서관이다. 네. 이 점이 좀 새롭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인데 그 국방비서관이라는 사람은 전화한 적 없다 그럽니다.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김계환 사령관이 들었다는 거죠. VIP가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7월 31일 오전에 임성근 사단장 얘기를 듣고 경로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쭈쭈쭈 된 것이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 회의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어제 또 좀 이상한 얘기를 한 건데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은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석비서관 회의니까. 네. 근데 자기가 참석했다 그러면서 네. 대통령이 그래서 경로하셨어요? 뭐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의 참석했던 사람이면요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렇지. 근데 모르는 일입니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모른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해명이죠. 경로를 안 했거나 네. 아니면 경로를 했는데 자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네. 막 뭐라 하고 계신데 저 감정 상태가 경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바보란 얘기 아닙니까? 저게 경로하신 건지 아니면 흥분하신 건지 신나신 건지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죠.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대단해요. 아니 네. 진술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해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맞아요. 어떻게 낼까 했는데 네. 자기들 말이 막 이쪽 같다 저쪽 같다 그때그때 틀리니까 네.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노리는 걸까요, 설마? 아니 이게 그 범죄 형식 중에 증거 흩뿌리기라고 있어요. 증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물건들을 집어다가 내 범죄 현장에 막 뿌려버리는 거지 그냥. 그럼 이제 수사하는 사람이 하다가 짜증나서 못 한다는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고급스러운 전략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입을 맞춥시다라고 논의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태가 좀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왔네 했는데 또 더 나가고 하니까 사태가 어느 틈에 여기까지 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 누구 선에서 책임지는 걸로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입은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라고 하는 논의가 빨리 만들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 화를 내신 VIP가 이걸 빨리 지휘를 안 하고 그 밑에 네. 대통령실에 네. 수석 보좌관이나 누가 정리를 못 해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까지 끊어낼지는 정해졌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 조치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섣불리 말을 하면 오히려 내가 나중에 이제 딸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검사의 일처리 방식은 네. 잘못한 놈을 찾아가지고 죄를 물은 다음에 네. 재판정에다 보내가지고 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A부터 Z까지 딱 끝난 그렇죠. 거죠. 네. 잘못 저지른 사람이 몇 명 더 있다거나 예. 그 사람이 억울한 점이 조금 있거나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겼어 안 어겼어. 예스 아니면 노 둘로만 대답해. 항상 이게 그거예요. 네. 아닌지 그런지만 빨리 대답해. 네. 그다음에 그렇지 결국 조금이라도 그렇지. 그럼 넌 유죄네. 유죄가 되는 거죠. 이게 처리 방식이죠. 그러니까 커다란 문제가 터졌을 때 검찰 출신들이나 법 기술자들의 처리 방식은 결국 법대로 합시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돌아가는 게 법대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려면 결국은 이태원 참사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에 나갈 일이 뭐가 있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나가는데 늦게 나간 놈이 문제거나 네. 그다음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물에 잠겨가지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네. 순경이 늦게 갔거나 구조대가 늦게 간 게 이제 규정대로 따지면 얼마나 걸렸는지 아니면 보고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의 책임은 거기서 근무하는 현장 책임자가 현장 책임자가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그러니까 항상 법대로 하자 그러면 맨 밑에 실무자가 딱 규정하고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책임질 사람이 생겨요. 네. 근데
이번 건은 네. 갑자기 대령으로 건너오니까 너무 높은 거야. 그렇죠. 아. 그리고 이름의 대령은 네. 정보도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장군이 만나는 거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네. 너무 정보가 많아. 많고 네. 정확해. 풀어낼 것도 많고. 네. 근데 또 자기 영혼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 안 놔. 돌아보지 말라니까. 갔다니까요. 어. 들었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빨리 아, 짜낼 수 그러네. 없어요. 이게 손쉽게 법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말단이 아닌 게 일단 그러네. 문제네. 박정훈 대령이. 근데 근데 이걸 이걸 발언권도 있고. 네. 미리 앞을 예측했으면 언론들을 미리 따다닥 막아갖고 언론 보도를 갖다가 한겨레 경향하고 오마이뉴스하고 해시TV만 하도록 놔뒀을 텐데 맨 처음에 별게 아닌 줄 알았어. 아. 왜냐하면 맞아. 좋은 일 하러 들어가서 네. 실종자 수색 네. 한 사람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어. 근데 무릎 높인지 허리 높인지 조금 깊이 들어갔나? 네. 아유 깊이 들어가기 전에 좀 말릴 걸. 이렇게만 생각해갖고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니까 뭐 보도를 하든 말든 이렇게 했는데 신경을 안 쓴 거죠. 갑자기 지휘부 책임, 뭐 사단장 책임, 뭐 이러다 보니까 쑥쑥쑥 하다 보니까 야단치신 VIP 책임까지 확. 너무 빨리 올라왔어. 네. 처음에 VIP가 그랬거든요. 이게 절대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그게 사단장까지 올라가니까 경로를 하셨다가 야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그러겠어? 이게 그게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지금 정부는 그걸 부인하고 있지만 네. 물론 대통령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스텝이 꼬여버린 거지. 네. 나라가 어찌 되려고 군에도 카르텔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암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그렇겠네. 아니 보통 근데 카르텔은 이익 집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이 추구할 이익은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득이 있어요? 이익 추구가 제일 확실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네. 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세일즈맨 판매사원이면 뭘 팔겠어요? 자동차를 자동차를 팔죠. 팔아야죠. 대한민국 1호 판매사원은 뭘 팔겠어요? 대한민국을 팔아야지. 아이 대한민국을 파는 거야. 아 이게 정주희 교수님이 다 세네. 기자님 훨씬 세시네. 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 세.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 아니, 좋아서 그래요. 다 좋아서. 느끼고 있어. 네, 지금. 좋아요, 좋아요. 네. 아. 뭘 판다고요? 또 뭐 아무튼 많이 팔리면 수출이 잘 되면 그렇죠. 아니 나라를 판다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나라의 그럼요. 기술력을 잘 팔아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라의 또 네. 생산품도 잘 팔아야 되고, 네. 네, 인재도 잘 팔아야 되고. 국방부 이번에 구속영장 친 거 보면요, 되게 진짜 좀 군색해요. 짜치죠. 진짜 네. 군색해요. 예를 네. 들어서 박정훈 대령이 뭐 학명은 그렇다 치고, 자, 학명이야 쟁점이가 그렇다 치고 구속영장에 뭐라고 썼냐면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이 7월 30일에 보고 받을 때. 박정훈 대령에 의하면 장관이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는 게 맞냐라고 했다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다. 이종섭 장관이 아니란다. 이종섭 장관은 초급 간부를 걱정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영장을 쳐놨거든요. 이런 사실 이게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진술이 어긋나는 걸로 혐의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증거를 갖고 혐의를 써야지. 지금 그렇게 영장을 써놨어요. 아 명예훼손으로 넣어. 명예훼손, 그러니까 학명 플러스 명예훼손이에요. 아 나는 학명만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네. 엄청 학명도 사실 허술하죠. 군 재판에서 계속되면 아마 나중에 이게 대법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걸 거예요. 네. 가면은 그럼 또 대법원장이 지금. 무죄가 될 가능성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데 네. 근데 내가 참 이 대한민국과 대통령 걱정을 너무 많이 해. 또 대통령 걱정하시는구나. 지금 공무원들의 지금 불만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네. 뻑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금만 돌아봐도 다 징계 때려버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거기다가 뭐 그렇다고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래서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바보 되거든 네. 이럴 때. 그래서 엎드려만 있으라고 하니까 엎드려는 있는데 네. 근데 군까지 자존심을 갖다 이렇게 건드리면 네. 그것도 상당히 자존심 강한 해병대부터 건드리기 맞아.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가장 네. 보수적인. 네. 그 대신 이제 홍범도 장군 동상과 한편이 된 이제 육사는 표를 얻었죠. 그렇죠. 네. 육사는 이번에 육사가 몇 명 되겠어. 육사가 돼야 몇 명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표를 많이 잃고 조금 얻어가는 이런 형국인데 이게 폭발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홍준표 지사, 시장 뭐 등등등.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얼마 전에 유승민, 이준석.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라고 좀 두려워하고 막 신경 쓰이는 눈빛이 얼굴에 다 보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인데 대통령은 이걸 감을 못 잡아요. 그리고 네. 나래도 뭐 어차피 두 번 할 건 아니잖아. 아 그렇죠. 네, 뭐 다시 재출마해 갖고서 네네네. 뭐 내가 표를 많이 얻으려고 뭐 길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뭐 미국처럼 재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 지금 거. 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공장장 피셜 우리 김어준 공장장 다스베이다 피셜 다스베이다에서. 지금 이분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진짜로. 공중부양 상태다. 어. 네. 권력 중독 상태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권력 중독이 어떨 때 오냐면 네. 아슬아슬하게 이겨서 그러니까 네. 이긴 승자가 독식할 때, 아슬아슬하게 이겨서 독식이 가능할 때.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갖고 온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렇죠. 네. 승자 독식 체계니까 아슬아슬하게 0.7을 이겼는데 죄다 갖고 와 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권력 중독에 빠지기 쉽죠. 그 다음에 네. 말을 하니까 진짜 다 그렇다고 예 그러면서 말을 다 알아듣는 척하면서 네.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권력의 맛이구나. 이렇게 되면 좀 더 센 걸 이제 내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얘기들을 시작하죠. 이건 이런 거고요.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래 정치를 오래 해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저 네. 사람은 어떤 입장이고 이런 견해에서 이렇게 저놈도 속셈이 있을 거고 시각이 있고 네. 속셈이 있고 다 그렇게 감을 잡는데 모르거든. 정치를 해본 안 적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러네. 오 그래 맞아 카르텔 그게 답이었구나. 왜들 그러는지 나 잘 몰라서 카르텔 알았어. 같은 편이구나 다. 그래 나라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념이지.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막 흡수한 어떤 하나의 생각에 꽂히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력 중독이 밑으로 바로 전파가 됩니다. 여당의 권력자들, 그렇지. 군의 권력자들, 검찰의 권력자들 또는 재계의 권력자들까지 네. 또는 언론의 권력자들까지 전파가 돼요. 권력 중독 현상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김 대표 같은 경우. 네. 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점잖은 판사 출신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러니까. 막 또 땡땡땡 네.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막 이상한 얘기. 이상하니 거의 대통령 수준하고 맞아요, 많이 맞아요. 비슷해졌어요. 거의 맞추고 있어요 스텝을. 그러니까 법무장관도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예를 들면 법무에 관한 것, 교정에 관한 것, 검찰에 대해서 일부 지휘하는 것,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지. 그 정치 문제를 저한테 다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 얘기하죠. 아싸 네. 그거는 말이죠 하면서 막 달변으로 누가 보면 여당 대표 같아요. 기름칠한 그 입으로 네. 막 얘기를 한다면 권력에 서서히 중독돼 가고 있는 거죠. 권력이 이렇게 중독되면 권력 중독이 퍼져가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 간부를 통해서 이제 밑에 실무자들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 입장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네. 새로운 얘기를 하면 너도 카르텔이었어. 그렇지 징계받으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뒤통수 치냐? 지금 그 안은 조금 불안합니다. 기다렸다 가시죠. 하든가 네. 그 안은 이렇게 수정돼야 됩니다라고 박대림처럼 얘기했다가는 그냥 뭐 그냥. 네. 카르텔이 지금 되는 거죠. 항명수계가 됐잖아. 근데 모든 중독의 끝은 말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결국 심각한 위해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뭐 아무튼 네. 아니 뭐 치료를 정책-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정치적 책임을 이제 누군가가 또 뭐 천공 선생한테 기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치료를 잘 받아야지. 또 인도해 주시거나 네. 아니면 정말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딱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각하 대통령 각하 그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든가. 근데 별로 안 가능성이 그럴 없는 것 같은데. 얘기로 들립니다만. 아니 지금 방금 전에 그 권력 중독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체제에서는 네. 어렵죠. 어렵죠. 화장실 변기 청소 같은 정도에서나 이분은 택시비랑 버스비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1,000원. 1,500원 아니에요? 심지어 1,000원이나 택시 요금 근데- 1,000원이라고 있어. 뒤에 심지어 예산결산 특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와야지. 당연히 공부를 당연히 알아야지 그거는. 그게 우리가 총리가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한다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용 안 해도 괜찮아. 네 어. 차고 타고 다니는 거 괜찮은데 그리고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국가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반대말을 못 해요. 네. 또 하나 새로운 말도 입안을 못 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경제 계획에 입안을 냈다. 음. 정권이 바뀌면 음. 그거 네가 세웠다면서? 네가 그랬지? 놀라 봐봐. 얼마나 무서워. 야, 그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거 그거 네가 했다면서? 안 내놓. 새로운 걸 내놓으면 안 돼. 그렇지. 영혼을 돌아보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빨리 위축되고 떨어지겠어요.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래야 욕을 덜 먹고 네. 위험하지 않은데 네. 새로운 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또 자기한테 화살이 오니까. 자, 오늘 우리 본박식 마무리하기 전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 박정훈 대령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군대가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민간으로 이 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그래도 가져온 정부 형태인데 네. 그래도 군에 대한 감시를 놓으면 안 된다. 군을 긴장을 놓는 순간 군이 어디까지 망가지느냐를 사실 지금 박정원 대령에게서도 보고 있지만 네.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무려 이종섭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인데 네. 장성 출신이죠. 네, 네, 네. 근데 이분이 이 박정원 대령 건에 있어서도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안타깝지만 무릉동에 빠져 죽은 사건이다. 그런 사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 발언하던 하긴 뭐 분들하고 비슷한 얘기 통닭 했네요. 먹는 녀석들도 있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군 장병 출신이 군 사병이 죽었는데 네. 안타깝지만 그냥 수색하다 웅덩이에 빠져 죽은 사건인데 사단장에게 그렇게까지 책임 있는 사건이냐? 라고 이거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권력 중독 증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예 지금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같은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예. 대통령의 아픔을 얘기하자면 대통령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지. 생각을 하시는 잘 거죠. 생각해봐.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에 따르면 대통령 많이 아픈 분이야. 아파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많이 아프신 분이야. 네. 네. 개 돼지라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약간의 오해는 있는 거죠. 개 돼지들은 네. 그렇게 조목조목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지 않아요. 네. 훨씬 편하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카르텔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거죠. 더 나쁜 애들이구나. 네. 네. 좌파인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네. 그래서 먹을 거 주면 안 돼. 자기가 준 거 아니거든요. 네. 자기는 공무원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그럼요. 선출직. 자기네들이 베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좌파 발언이라든지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끊임없이 그 얘기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군요. 어떻게든 이 골치 아픈 놈들을 싹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제 신원식 의원 얘기를 왜 하냐면은 화면 한번 우리 PD님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정준희 교수님이 오늘 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네, 뭡니까? 신원식 의원이 그 군인일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중대장 시절인데 네. 1985년에 신원식 의원이 중대장으로 있던 8사단에서 네. 이 포를 쏘는 훈련, 박격포를 쏘는 훈련을 하다가 병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때도 그때 이제 무려 이병이 이병이었어요. 사망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신원식 중대장이 있던 부대에서 이 사건을 해당 병사가 그러니까 고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를 했어요. 네, 입을 다 맞췄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건을 목격했던 병사가 이거를 군 사망 사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목격하기로는 불발탄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이제 결정문이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 재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불발탄 사건이 아니라 네. 오폭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발사가 오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오폭 사건이 또 왜 일어나는지를 그때 당시 박격포 사수와 그리고 그 하사관 그리고 이 지휘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신원식 중대장을 비롯해서 지휘관들이 사거리 명령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겁니다. 사거리를 정확하게 딱 지시를 해줘야 착착착 내려가서 네. 사수가 그대로 쏘는 건데 그렇죠. 그냥 대충 뭐 어떻게 쏴 하니까 심지어는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그 하사관이 경험이 없어요. 박격포 네. 발사하는 경험이. 네, 네. 그러니까 또 대충 쏴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박격포 사수가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못 쏩니다. 그랬는데 그게 묵살이 된 거죠. 야 시끄러 그냥 빨리 쏴. 네, 빨리 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쐈다가 오폭이 발생해서 사망한 겁니다. 병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박격포가 우리 군사를 사망시킨 쏜 거예요. 사건이고요. 네, 훈련이니까 그리고 이제 갓 입대한 이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야 괜찮아라고 이제 갖고 사람들이 막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친구가 상처를 깊게 입고 죽어가면서 관등성명을 댔대요. 이게 85년이니까 얼마나 어목한 군대입니까? 야 이러니까 이병 누구 하면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 심지어 그때 이제 목격했던 병사들 진술 구체적으로 하면은 오폭으로 인해서 몸에 절반이 날아가 날아갔다. 있는 상태에서도 관등성명을 대고 이제 사망했다는 것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신원식 당시 중대장을 포함해서 이 지휘부들이 사고가 터진 직후에 바로 훈련장에서 복귀도 막은 채로 병사들을 모아놓더니 네. 불발탄으로 한 것으로 입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이게 불발탄 사고로 처리가 되는데 신원식 중대장이 주도를 했다라는 진술이 결정문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신원식 의원이 이 이게 군사망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무려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신원식 의원은 하나도 맞지 않고 다 짜깁기다. 모순되는 진술이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서 그런 진술들만 모아놨다.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 그렇게 억울하면은 그 위원회를 고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하고
결정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이건 여기다 뭐 더 얹을 말이 없어요. 네. 얹을 말이 없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반드시 오늘 전달해 드려야 되는 뉴스로서 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사한 전우들 얼굴 또 오늘.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전사한 전우들 아니, 네. 그 전우들이 그때 당시 목격했던 병사들이 얼마나 지금 세월이 한 30년이 아직까지 못 잊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게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격했던 상병이거든요. 네. 이 재조사를 요청한 분이 그때 네. 당시 상병.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재조사를 요청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저는 가장 슬픈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서 사망한 일 그리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적과 싸우다라고 네. 하면 그냥 비극이었다라고 하는데 장렬한 죽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이제 있겠습니다만 허망하잖아요. 허망하죠. 네. 네. 아니 심지어는 사단장이 내린 명령 때문에 물론 이건 뭐 또 의혹이라 뭐 논란이 있다 부인하고 뭐 이렇게 있죠 표현해- 대통령실은.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단장이 내린 명령 때문에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는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엄격하게 지휘 책임이 있는 거고 지휘 책임을 얼마나 해야 될 거냐는 일단 기소를 해봐야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자는 건데 네. 조사를 해보자고 낸 보고서 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해버렸으니 지금 박종훈 네. 대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경찰로 네. 이첩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군사보안법 개정이 예, 그렇게 돼 이게 있죠. 법치란 말입니다. 법대로 네.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거기다가 뭐 장관이 내가 허가한다라고 해서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봤다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봉우리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갖고 이거는 왔어요. 저도 가슴 아프지만 네. 정준희 교수님께서 이 뉴스는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정준희 교수님이 네. 남긴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봉우리 술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다 잊지. 만인지상, 네. 네. 무인지하. 라고 아까 써 있던데. 네네. 만인지상 1인지하. 음. 왕 밑에 있지만 모든 사람 위에 있는데 아. 지금은 만인지상이니까 모든 사람 위에 있는데 1인지하인데 1인이 없어. 무인지하야. 무인지하. 내가 최고구나. 내 위 없는 거야. 그건 괜찮네. 그러니까 교수님 굉장히 점잖게 얘기한 예. 건데 뭐 이건 풀어서 얘기하자면 봉우리가 주사가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변상욱 기자님 다음에 또 나오시면은 네. 나머지를 내가 왜 나와? 변 기자님도 3시간은 힘든 것으로. 봉우리가 주자가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나 근데 주당이고요. 네. 주사가 심합니다. 진짜? 오해하시잖아요. 뭘 오해야? 오해입니다. 오해. 그게 왜 오해지? 오해 이게 주사는 네. 업이 심하게 생겨. 저는 아예 그렇죠. 저는 아예 술을 안 합니다. 정답.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전 주사가 야, 없죠. 희한하네. 근데 저 친구는 주당인데 주사가 있습니다. 오해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술을 즐기는 것이고, 근데 주사라고 하는 것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같이 있었어요, 그날.